예, 안녕하세요. 13주차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핸들링. 지금 앞에 1강이라든지 12주차 때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할게요. 자, 핸들링 범용 조작 요령 입문, 범용 용도입니다. 자, 티칭 전 준비, 티칭의 기본 순서, 좀 나왔죠. 그 다음에 궤적의 확인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배 수정, 스텝의 위치 변경이죠. 자, 변경을 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토벌을 한다든지, 이런 거, 네, 플레이백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절대가공의 실제 작업의 예를 들어서 툴 온이라는 툴 오프라든지, 이런 거를 경험을 했고요. 티칭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것들을 살고요. 13주차라서 이제 전용 키, 이 범용 용도의 전용 키, 툴 온과 툴 오프, 그다음에 워킹 어버트 프로세스 해서 컨티뉴로 할 거냐, 아니면 스톱을 할 거냐, 그다음에 툴 온, 툴 오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방법들, 그러면 이제 핸들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링은, 실질적으로 이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네, 경험을 해야 할 거 있는데, 이제 뭐냐면, 내용들이 이렇게 범용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요. 핸들링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용 키가 있고요. 전용 키가 있고, 핸드 명령 이렇게 나와 있고, HSEM 명령이라는 게 있고, 진단 화면이 있고, 그 이외에 기능들이 쭉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명령어들을 실질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죠. 등록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HSEM 명령을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명령 일람이 좀 일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엔지니어링 용도의 기본 핵심 내용이고요. 이외 나머지는 악용적 티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엔지니어링 조작 요거 하기 전에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전용 키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뭘 만들어요? 로봇을 만드는 거죠. 어떤 로봇을요? 핸들링 로봇을요. VH 버튼을 누르면 뉴 그다음에 핸들링 파일명은 핸들링 용도 자, 오픈 이런 게는 만들어지겠죠. 자, 이 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셀이 만들어지면 여기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체가 아니고 컨트롤러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컨트롤러의 new VH 컨트롤러 no 파일 오케이 오케이 메인테너스 모드 execute 로저 이렇게 로봇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 과정 즉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되죠. 자,
자,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니셜라이즈. 자, 랭귀지, 일본어, 영어. 로봇, 본체, 요걸로 하면, 자, 핸들링은 GP12로, 자, 학교에 있는 로봇이죠. 예. 엔터, 엔터. 용도는 아크가 아니고, 제너럴 퍼포스도 아니고, 이거 핸들링입니다. 핸들링. 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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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자, 여기에서 또 뭘 해요? 메인테너스 모드에서 next, next, finish. 자, 실질적으로 로봇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오케이를 누르면 이렇게 로봇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서 본다면 이 메인 메뉴에 로봇이 있고 variable in out 로봇 인 시스템 인포메이션 이건 다 동일해요. 단지 요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뭐하고 달라요? 요 전에 했던 범용 용도는 제너럴로 표시가 됐었죠. 요거는 용도가 핸들링이기 때문에 핸들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아크용적 용도일 경우에 여기에는 아크용적 용도가 있죠. 자, 핸들링 디아그노스틱 들어가면 이렇게 처음 보는 내용들이 나오죠. 예, 네, 걱정하지 말고요. 네,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키패드에서 뭐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F 펑션 1, 펑션 2, F3, F4, F5, F6, 그 다음에 툴 1, 온, 오프, 툴 2, 온, 오프. 요거만 차이가 나지 다른 부분은 동일합니다. 네. 자, 다시 네, 자료로 넘어갈게요. 자, 봐봐요, 여기 다른 거 F1, 2, 3, 4, 5, 6 펑션 키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 점 같은 경우는 툴 1의 온, 오프, 툴 2의 온, 오프, 그 다음에 2, 3, 2, 3, 4, 1, 2, 그 다음에 툴 온, 그 다음 5, 6, 8, 9, 2, 3 따로 5, 6, 8, 9, 5, 6, 8, 9. 자, 5, 6, 8, 9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 부분은 요 2, 3. 음, 즉, 무슨 얘기냐면 2, 3은 핸들링에서도 인터럽 플러스 툴 온 또는 인터럽 플러스 툴 오프 하면 어떻게 돼요? 동작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2하고 3이 있어요. 인터로가 동시에 눌러 F1과 F2에 할 때인데 신호의 출력 온오프 전환을 실행합니다. 즉, F1하고 F2에 할당된 신호의 출력 온오프 전환을 실행합니다. 자, F1은 각 핸드 밸브 신호의 1축 엔드 1, 핸드 1에 1부터 4 이렇게까지 F2 이렇게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어느 쪽이든 키의 범용 신호로 할당할 수 있고 키 할당 핸들의 용도 진단 화면에서 또는 직접 AP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변경할 수 있다. 직접 AP 파라미터라는 건 뭐냐면 2학년에 가면 파라미터 설명에 대해서 챕터가 나오는데요. 음, 어, AP 파라미터 이외에도 파라미터가 한 3천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AP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AP 파라미터 미리 얘기를 한다면 어플리케이션 프로포즈
용도, 목적에 대한 파라미터라는 얘기의 약자예요. 그다음에 툴 1, 온, 오프, 툴 2, 온, 오프.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인터럽과 동시에 눌러 핸드의 출력 온, 오프를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자, 신호 출력은 더블 솔레노이드 방식. 우리가 솔레노이드가 뭐가 있어요? 싱글이 있고 더블이 있죠. 자, 싱글은 뭐냐면 온 하면 손, 온 하면 오프란 명령 신호를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손을 떼면 그게 돼 오프 그대로 단동이죠. 단동 소리죠. 근데 여기서는 더블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복동 소리예요. F1, 2는 단동솔, 툴 1, 툴 2는 복동솔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티치 모드시 잡 내용 화면에서 편집할 때 이들 키를 누르면 핸드 명령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전용 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기능. 자, 핸드 명령이에요. 뒤에 또 HSEN, 핸드 센터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자, 핸드 명령. 본체에 설치된 핸드를 각각 개폐, 온오프 합니다. 자, 싱글, 단동, 더블, 3 포지션 솔레노이드를 지원하고요. 한 대 본체로 최대 4대의 핸드를 제어할 수 있다. 한 대의 본체로 최대 4개의 핸들을 제어할 수 있다. 솔레노이드 신호 제어는 밸브의 선택에 따라 아래같이 시퀀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SP 싱글 솔레노이드, 2P 더블 솔레노이드, 단동과 복동이죠. 3 포지션 솔레노이드란 얘기고요. 자, 그거를 SP, 2P, 3P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음, 싱글 솔레노이드는 핸드 명령으로 핸들링용 밸브 1을 온오프 합니다. 그 반전 신호를 핸드용 밸브 2에 출력합니다. 싱글 솔레노이드를 사용할 경우 어느 쪽이든 한쪽에 출력해달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이 핸드 온 오프, 핸드 온이 있고 핸드 오프가 있고 핸드 온 올, 핸드 오프 올 이렇게 있는데요. 싱글일 경우 더블 솔레노이드일 경우 3 포지션 솔레노이드일 경우에 할당 내용입니다. 온 더블 솔레노이드 핸드 명령으로 핸드용 밸브를 온, 오프합니다. 그 반전 신호를 핸드용 밸브 2에 출력합니다. 자, 3 포지션 솔레노이드 핸드 명령에 5를 붙이면 핸드용 밸브 할 수 있습니다. 5를 붙이지 않을 경우에 더블 솔레노이드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핸드 온, 오프, 핸드 온, 핸드 오프, 핸드 온, 오프, 오프 온, 오프 온. 이런 식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2포지션하고 3포지션. 단, 3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핸드 온 올, 핸드 오프 올 하게 되면 온, 오프 오프.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명령의 부가 항목이 있는데요. 핸드 온 이렇게 되면은 핸드 명령을 한다면 1, 오프, 올. 자, 핸드 1, 오프, 올. 즉, 앞에서 설명할 때 핸드 뭐 X 네모 1, 온 오프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 있죠. 밸브 X 네모 2,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관련된 거예요. 1, 오프, 올. 핸드 번호 1, 2, 3, 4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핸드 출력 상태 오프냐, 온이냐. 자, 양자택일로 생략도 불가하다는 얘기죠.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올이냐? 요거는 뭐냐면, 3 포지션 솔레노이드를 사용할 때, 에, 필요한 거.
핸드 명령에 대한 부가 항목. 요게 부가 항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HSEN 명령이에요. 자, 요거는 핸드의 센서 입력이 지정 상태인지 판단한다. 지정된 입력 상태라면 스트링 B014 num표의 실행 결과를 설정하고 다음 명령으로 다음 실행으로 이동합니다. 타이머 지정이 있을 땐 지정된 시간 입력을 기다립니다. 자, HSEN 부가 항목은 1, 2, 3입니다. 자, 앞에서 핸드 1, 2, 3과 그 용도는 비스무리합니다. 자, 1번은 뭐냐면 센서의 번호예요. 1번부터 8번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센서의 온이냐 오프냐 양자택일이에요. 타이머는 0.01초에서 655.35초까지 또는 포레버 영원하게 무한 타이머 생략하면 무한 타이머 생략하면 타이머가 0으로 설정됩니다. 잘 고민해야 돼요,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HSE의 명령이에요. 자, 사용의 예예요. 사용의 예. H 센서, 핸들링 센서죠. 1, ON, 일 경우에 forever, off forever. 센서 1이 ON 또는 off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즉, 로봇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센서가 신호가 ON이든 OFF든 신호가 안 들어올 때, 로봇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종료 시에는 스트링 B014의 실행 결과 핸드 센서 1이 on, off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HSE의 1-1의 on, H 센서 명령 실행과 동시에 센서 1이 on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스트링 B014의 실행 결과를 설정합니다. 0, 핸드 센서 1이 오프, 1, 핸드 센서 1이 온. 이렇게. 그다음에 H 센서 1 온 T 이퀄 10초. 10초가 센서 1이 온 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10초 동안 센서 1이 온 되는 걸 기다립니다. 온 상태가 되면 스트링 B014에 1을 설정합니다. 또한 오프 상태 그대로 10초간 경과하면 스트링 B014에 0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사용한 예인데요. 네. 네, 진단화면이 있습니다. 진단화면. 자, 메인 메뉴의 로봇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핸드 디아그노스틱을 선택을 합니다. 디아그노스틱. 핸드 핸들링 진단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진단 화면이 뜨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핸들링의 어플리케이션 1에 F1 키 얼로케이션, F2 키 얼로케이션. 여기가 지금 322페이지죠.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키 할당. 여기서 어느 정도 키의 범용 신호를 할당할 수 있다라 그랬죠? 범용 신호를 할당할 수 있다. 아, 그 내용이에요. 다음과 같이 수치 키가 할당되어 있다. 그게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부분, 키 얼로케이션 할당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툴 쇼크 센서 펑션, 난 유스, 툴 쇼크 센서 인풋, 밸리드, 유효하다. 그 요것을 선택을 하고 어, 핸들링 디아그노스틱 키 얼로케이션
F2 키 얼로케이션 선택 편집 화면이 나타나는 거죠. 어, 선택 대화 상자 항목에 핸드 1부터 핸드 4까지 선택을 하면 각 핸드 밸브 신호에 대한 키 할당이 변경된다는 얘기죠.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쪽에 핸드 2, F2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음, 음. 그다음에 여기 이 진단 화면에 여기에서 본다면 핸드 3 타입은 2로 나왔죠. 그 선택 대화 상자 항목에서 제너럴 아웃풋 범용 출력을 선택하면 범용 신호의 출력 신호를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범용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범용 출력 신호의 할당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내용 중에서 지정 범위 이외의 수치를 입력하면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캔슬 키를 누르면 할당 변경은 취소가 된다는 얘기죠. 자, 핸드 3에 다시 1에 아웃풋 아웃풋 이게 아웃풋 0117 지금 프로그램 펜던트에서 F1 또는 F2와 인터럭을 동시에 누르면 지정한 신호의 온오프가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쇼크 센서 펑션이 있죠. 쇼크 센서 펑션, 쇼크 센서 인풋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쇼크 센서 펑션은 셀렉트를 누를 때마다 난 유스와 유스가 교대로 표시가 됩니다. 쇼크 센서 인풋은 셀렉트를 누를 때마다 인밸리드와 밸리드가 교대로 표시가 됩니다. 표시 중인 상태가 현재 설정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외의 기능, 핸드 쇼크 센서 기능, 핸드 쇼크 센서 입력, 핸드 쇼크 센서 입력 해제 기능, 쇼크 센서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핸들의 용도 진단 화면에서 쇼크 센서 펑션을 유스로 설정하면 핸드 쇼크 센서의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핸드 쇼크 센서가 없으면 난 유스로 설정하면 되고요. 핸드 쇼크 센서 입력 기능은 뭐냐면 이 신호가 오프가 되면 프로그램 펜던트 화면에 쇼크 센서 워킹이 표시가 되고 홀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정상일 때는 온 상태로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이용 방법은 핸드 쇼크 센서의 출력 신호를 20026에 입력해 주십시오. 20026이라고 하는 거는 AIO 기판이 있습니다. CN309 B2에 입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센서를 어디에? 핸드 쇼크 센서의 출력 신호를 여기에 입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핸드 쇼크 센서 입력 해제 기능. 쇼크 센서가 작동 중일 때 매니플레이터, 본체를 프로그램 펜던트를 이용한 조작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축 조작, 포워드, 백워드를 조작이 가능하도록 티치 모드일 때만 홀드 상태를 해제하는 기능입니다. 어, 사용 빈도는 많지는 않은데요.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에어 압력 저하 입력 신호가 있어요. 핸들링이기 때문에 항상 에어는 들어가겠죠. 에어 압력이 저하되거나 입력이 온되면 사용자 알람이 발생을 합니다. 플레이 모드 시 또한 티치 모드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메시지로 에어 프레셔 로어링이 표시가 됩니다. 신호의 조건은 뭐냐면 정상일 때 오프의 상태로 신호로 합니다. 이용 방법은 에어 저하 신호를 20070 CN309A2에 입력해 주십시오. 알람 리셋은 신호를 오프한 후 알람 리셋 조작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 입력 저하 중에 축 조작 등을 실행할 때는 티치 모드로 설정한 후 알람 리셋을 실행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표시되지만
로봇 조작은 가능합니다. 핸들의 명령의 등록이에요. 자, 자,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3강의 때 다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